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그동안 중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다시죠. 댓글들 보면 질문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못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몇 가지를 제가 좀 준비 좀 해왔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 오늘 어제 뭐 이렇게 질문들 올라왔는데 우선 어, 힐링 여행자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의 나이 분포도를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대 50이면 반이죠.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남성이 56%, 여성이 44%입니다. 나이별로는 그동안은 어린 분들이 처음에는 아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늘었더군요. 18세부터 24세까지가 1.2%, 아주 제일 어린 학생들이죠. 25세부터 34세가 6.3%, 또 35세부터는 이제 많이들 보시더군요. 35세부터 44세까지가 14.3%, 45세에서 54세가 32.5%, 55세에서 64세가 32.9%, 65세 이상이 12.7%. 처음에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비례적으로 퍼센트가 떨어진 거죠. 45세에서 64세 사이, 여러분들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45세에서 64세 사이가 3분의 2예요. 3명 중에 2명이 나이가 45세에서 64세입니다. 그 다음에 18세부터 34세까지가 7.5%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35세 이상, 65세 이상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중에 제가 몇 개 뽑았어요. 어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급해서 답변을 얼른 달았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씩 꾸준히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1억 가량을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초보예요. 갑자기 그냥 요즘 변동성이 심한데 1억 큰 돈을 확 넣어버릴까 봐 놀래서 얼른 답변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분할 매수하세요 하고, 제가 길게 넣을 수도 없고 꼭 분할 매수하세요 했더니 조금 아까 보니까 답장이 와 있네요. 삼성 주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왜 분할 매수인가요? 한 번에 사놓고 잊어버리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맞아요. 한 번 사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사두고 떨어지면 마음고생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마음고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대신 수익이 없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마음고생해요. 근데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게 쉽게 벌립니까? 그렇죠? 마음고생을 각오를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마음고생하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장기 투자는 3년, 4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이에요. 워런 버핏은 20년, 30년을 얘기를 해요. 또 노후 대책, 이것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평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지난달에 처음 넣었을 거예요. 한 번 넣었어요. 근데 한 번 넣고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면 마음고생 너무 심한 거예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마음고생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 왜 분할 매수인가요 했어요. 분할 매수해야 안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평균 이 매입 가격 자체가 안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자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아져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씩 넣어야지 얼마이든 간에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분 말씀대로 정말 뭐 5년 이상 잊고 있으면은 뭐 매년 배당 나오니까 뭐 잊고 있어도 되겠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분할 매수하시라고 답변을 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 이 채널에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시청을 합니다. 4일 전인가 5일 전에 6만 명 돌파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4일인가 5일 지났는데 지금 7만 몇천 명이에요. 만 몇천 명이 며칠 만에 또 불었어요. 또 35세 이상이 또 가장 많아요. 각 분야에 다양한 직업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혼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을 질문 올라온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생각과 지식을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또 궁금증 생기면은 뭐 인생 상담부터 궁금한 것도 질문 올려주시면은 또 다른 분이 해주시면 또 보답 받으실 거 아닙니까? 보답을 받고 또 좋은 의견도 또 도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주식 시작하는 증권사 가입하렵니다. 어느 회사를 선택해요? 내일 아침에 찾아가려 합니다.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가신답니다. 오늘 밤에 누가 댓글 좀 다세요. 보면은 여러분들 증권회사 여러 군데 해요. 그 중에 뭐 어디는 수수료가 얼마고 어디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다루기가 편하고 뭐 장단점이 있죠. 어디가 괜찮아요? 이분께 좀 알려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또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댓글에 글을 올리셨으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공개해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비밀 글로 온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댓글에다 올리셨으니까 또 이분들이 궁금한 거 또 자문을 구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서 또 좋은 아이디어 또 경험 생각 있으시면 댓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자영업하고 있는 55세입니다. 아직 집 한 채 없습니다. 노후 준비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고 앞으로 절약하며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답변 능력이 안 됩니다. 대구, 경산에 집을 산다면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요? 학군이 먼저인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분이 질문하시는 경산 안 가봤어요. 그러니 경산에 뭐 번화가가 어딘지,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도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이분이 학군이 먼저인가요 하셨는데 자녀분이 또 뭐 몇 명인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까? 대구 경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서로 상부상조합시다. 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대출 안고 살고 있는 60살 주부입니다. 자녀 결혼도 문제고 점점 아픈 것도 많아지고 자영업하다가 쉬고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상 보고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 소득으로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어렵겠지만
다시 뭔가 하기가 겁나고 그래서 아파트 팔고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우량주 사서 배당 소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이번 질문을 포함해서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지금 2천만 원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요? 그거 어떻게 답변합니까? 지금 사세요. 내일 사세요.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앞으로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답변을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지금 마음고생 하나 봅니다. 장기 보유하려면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해서 이거를 샀답니다. 그런데 주식 전문가나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장기 투자할 겁니다. 어느 회사 건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삼성전자 얘기하죠. 그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2월 24일 날, 2월 26일 날 해서 100주 샀답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 이 전염병 사태가 시작이거든요. 한창 문제가 됐을 때 한 달 후에 사셨어요. 2월 말쯤에. 근데 계속 빠진다고 염려하세요. 그런데 이분도 장기 보유하려고 사셨을 겁니다. 이제 한 번 사신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나눠서 샀더라도 2월 달 한 번 샀어요. 3년이면 36번을 사야 돼요. 5년이면 60번을 사야 돼요. 이제 한 번 샀어요. 생각을 다시 한번 달리 해보세요. 장기 투자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여기에 흔들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때 따라붙어서 사요. 그건 수익이 적어요. 근데 요즘 같은 구간, 이게 지금 앞으로 5개월이 될지 8개월이 될지 그거는 모르죠. 누구든지. 그러니 월급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산다 그러면 5번, 8번, 9번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죠.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야 당연히 수익이 크죠, 나중에. 근데 그거를 과감히 못 들어와요. 지금 이분도 100주 샀는데 빠지니까 걱정하세요. 그러면 빠졌을 때 원래는 매달 계속 사 모아야 나중에 원상태가 되면은 그때 수익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본인이 판단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함부로 이런 거는 답변을 못 해요. 언제 사야 됩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올렸어요. 분명히 월요일 오늘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어젯밤에 3가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밤 12시 거의 다 돼서 얼른 올렸어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차액 말씀하시면 적어도 몇 억은 될 겁니다. 그래야지 배당 소득을 3%면 1억이면은 300만 원이에요. 1년에. 5억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적어도 5억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니까 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절약하시면 생활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분이 성격이 어떤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스타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만 보면은 판단을 못해요. 또 단순히 이 글만 보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드리죠.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과 결심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도움을 받고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하셨어요. 조금 더 새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자, 또 힐링 여행자님 강의와 저의 시행착오를 통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확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삼성전자가 20년,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전망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20년, 30년 후를 누가 내다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내다봐요. 현재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랬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일두주가 바뀌죠? 그럼 갈아타야죠.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포스코가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중공업도 좋았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생명도 좋았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증권업계나 주식 투자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설문조사 한다 그러면 제일 1번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또 이번에는 힐링 여행자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하고 배우고 있고요. 말씀 중에 자본의 눈덩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은행에 두지 말고 주식 장기 투자에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정기예금과 적금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기가 올해 9월과 내년 3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 해지를 해서라도 1등주 매수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택 정기요금, 주택 정기적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이 만기가 올해 9월과 내년 3월이랍니다. 근데 만기 전에 뽑으면은 그 이자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올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어요. 6개월. 몇 년짜리 적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해제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요즘 변동이 너무너무 심한데 더군다나 지금 이 사태가 앞으로 3개월, 5개월, 몇 개월 갈지 모르거든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보통 한 5, 6개월 갔었어요. 5,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큼 됐어요? 2달 지났어요. 그리고 그동안과는 또 다른 현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처럼 5개월 갈지 6개월 갈지 아니면 1년 가까이 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분명히 싼 구간은 맞아요. 주가 보면 어떤 회사 주식이든지 다 싸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봐오셨듯이 이럴 때는 어떤 거를 대부분 사도 회복되면 다 오르긴 오르죠.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의 이 싼 기간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죠. 또 어떤 분은 이 싼 기간에 무서워서 사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싼 기간이 또 다시는 오진 않을 것이다. 과감하게 또 싼 기간에 매달 사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큰 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어요. 주식의 장기 투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지금 살까요? 아니면 적금 해약하고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아파트 팔고 주식에 배당받는 게 낫습니까? 이거 각자 판단하셔야죠. 저는 투자하는 방향을 제가 알려드리고 저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거지 저기 회원제인가 뭐 매달 돈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건 아마 오늘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언제 파세요. 이렇게 찍어주는 걸걸요 아마.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또 지금 달러를 사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달러가 제가 오늘 거는 확인 안 했는데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1280원까지인가 갔다가 금요일 날 1245원인가 뚝 떨어졌어요. 30몇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에 2원, 3원, 4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30몇 원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수십 원이 몇십 원이 또 올라갔을걸요 아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요 환율이 올라가요. 주식이 안정돼서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환율이 안정돼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아마 몇십 원 또 올랐을걸요.
그런데 지금 달러를 사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율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강세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식이 아직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네 지금 사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 타이밍이 걸려 있는 문제는 누구도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또 한 분. 단타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겠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칼 얘기했죠? 무림 고수들한테 다 뺏겨요, 저요. 힐링님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어떻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기차 배터리가 특히 LG화학, 삼성 갑자기 삼성 SDI인가? 거기가 괜찮아요. 더나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 아닙니까? 지난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현재 전기차의 대표 주자가 미국의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가 18%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가 똑같이 18%딱 올라가더군요. 두 회사가 다. 뭐 그렇게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18%씩 똑같이 올라갑니까? 제 생각에는 전기차 배터리 주식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반도체도 괜찮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괜찮지만 전기차 배터리도 장래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고 해서 샀다가 또 좋다고 해서 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각자 결국에 딱 결정하는 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분. 저는 서울 아파트 사고 싶은데요. 돈이 모자라서 아파트는 못 사요. 월세 놓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어디가 좋을까요?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 사고 싶은데 비싸요. 돈이 모자라서 아파트 못 산답니다. 월세 놓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어디가 좋은가요? 저도 부동산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어요. 또 오피스텔은 눈도 안 돌려봤어요. 그러니 오피스텔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거나 현재 오피스텔 가지고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 또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분께 조언을 좀 해주세요. 주식 투자가 무조건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데.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가 그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거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요. 가만 놔두면 돼요. 은행에 넣어둔 것처럼. 근데 가만 놔두질 못해요. 해보시면 알아요. 또 한 분, 이분 심각해요. 다종목 올인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주식을 샀어요. 거기에 신용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신용,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을 샀어요. 100원어치, 10,000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그거에 한해서 6,000원을 대출해줘요. 주식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처럼. 그러면 그 6,000원 가지고 또 사요. 그게 신용이에요. 신용대출. 그러니까 10,0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과욕으로 욕심이 나니까 빨리 벌고 싶어서 6,000원을 대출받았어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맡기고. 그래서 16,000원어치 산 거예요. 자, 삼성전자로 칩시다. 삼성전자를 16,000원어치 샀는데 이게 주가 계속 떨어져 보세요. 이거를 반대 매매로 다음날 아침 9시 땡 하죠. 확 팔아버려요. 증권회사에서. 그럼 돈이 순식간에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돈이 아까 장기 보유하려고 백주 사셨다는 분, 2월 달에 사셨다는 분, 남한테 빌린 돈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여윳돈이시죠? 그러면 마음 놓으세요. 팔기 전에는 손해본 게 아니에요. 500만 원, 560만 원 되겠네요. 은행에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잊고 계셔 보세요. 지금 사태가 안정되죠? 원상태 다 회복돼요.
그때 되면 내가 괜히 마음고생했네. 분명히 그 생각 들어요. 그동안 과정이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그럼 지구가 멸망하죠. 지구가 멸망하고 정말 딴 세상이 된다 그러면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동안보다는 과정이 좀 더 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팔지 마세요. 본인이 여윳돈, 저금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 지금 현재 지난달에 샀어요. 이제 한 번 산 거예요. 장기 투자 몇십 번, 몇백 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 스타트 끊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 때문에 첫 스타트 끊은 것부터 떨어졌어요.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다 원상 회복돼요. 이분처럼 신용 대출 받지 않고 남의 돈 빌린 거 아니라면 은행에 있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결정에 조금 일찍 하셨던 것 뿐이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다 원상 회복됩니다. 이분은 다종목 올인에 신용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주가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 돈, 여윳돈을 넣었으면 주가 떨어져도 내가 마음가짐만 잘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주식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반대 매매 당해요. 그게 문제예요. 큰 돈 날라가요.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돈 문제 언제 사야 돼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이외의 질문들은 제가 답변 못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방면으로 각종 직업에 종사하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로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도움을 주셨으면 나중에 도움 받을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